자, 그다음에 전기 분해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와 응용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전기 분해할 때 통해준 직류 전류의 전하량과 또 두 전극에서 생성되는 물질의 양 사이의 관계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이때 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면 방금 본 것처럼 물질의 양이 전기 분해될 때 통해준 전기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1페럿이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 1몰의 전하량, 이거는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거는 1몰이죠.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에 곱하기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하면 96,500 쿨롱이 나오는데, 이 1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1암페어의 전류를 1초 동안에 흘려준 전하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값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된 문제는 계산에 의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패러데이 법칙이라든지 전기분해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직접 계산을 해 보면서 개념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 화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구리 금속을 용출시키고자 한다. 이럴 때 여기서 용출에 대한 부분은 구리 이온으로, 이가 플러스 이온으로 이렇게 해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이때 10암페어의 전류를 1시간 동안 인가할 때 용출되는 구리의 몰수는 해서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쿨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의 세기 곱하기 T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10암페어라고 했습니다. 이 암페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단위를 보면 쿨롱을 시간으로 나눈, 초로 나눈 그런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0암페어 곱하기 T, 여기에서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600초가 되겠죠. 단위도 이렇게 환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10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10 쿨롱 퍼 세크로 이렇게 단위 환산을 했고, 곱하기 3600초를 하면 36,000 쿨롱이 나옵니다. 이 36,000 쿨롱을 우리가 다시 96,500 쿨롱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0.37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0.373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만약에 플러스 1가일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전자 2몰을 용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구리 2가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전하에 해당이 되는 그 하전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2로 나눠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X값은 0.1865몰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근사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0.187, 정답은 1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량의 전하를 통해 주었을 경우에 얻어지는 물질의 양은 각 물질의 그람 당량에 비례한다라고 해서, 그람 당량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동한 전자의 수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온의 하전량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계산을 할 때에도 이제 적용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질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그 물질의 양은 원소의 원자량을 이온의 전하량의 수로 나눠주는 그 값에 비례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 분해 응용에서 전기 도금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쪽 표면에는 다른 금속의 막을 입히는 것으로 그 도금할 물질을 넣고요. 또 다른 쪽에는 도금을 하고자 하는 그 금속을 넣습니다. 이때 도금할 물질은 음극에다가 놓고,
도금하려고 하는 그 금속에 해당이 되는 것은 양극에다가 달아서 전체적으로 그 타겟으로 하고 있는 물질에 도금이 될 수 있도록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은도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숟가락에 은을 도금하려고 한다. 숟가락에 은을 도금하려고 하면 숟가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음극에다가 그리고 양극에다가는 은을 매달아 놓고 그 다음에 그 전해 액으로서 시아나 칼륨 용액을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가 두면 이게 전기 분해하면서 음극에서 은이 석출이 되고 결과적으로 숟가락에 은이 도금이 되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전해액은 질산은과 시아나 칼륨 용액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전해액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아나은 칼륨 여기 이제 안에 전해액을 넣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 숟가락은 음극 쪽에다가 그리고 은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양극 쪽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지금 은이온이 여기 전해액에 있는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석출이 되고 있는 이 반응이 마이너스 극 쪽에서 일어나고 있죠.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은이온은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음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은이 Ag 플러스 양이온으로 되면서 산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전해 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전해 도금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도금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도금이라는 것이 금속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그런 뭐 숟가락 같은 어떤 특정 표면에 달라붙는 것인데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도금은 전기를 이용을 해서 도금을 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이 금속이 석출돼서 도금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전해 도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전해 도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환원 도금, 하나는 치환 도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촉매 도금 또는 화학 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기판 물질의 표면에서 환원제의 산화 반응 그리고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서 금속의 미립자를 석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무전해 도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같은 비전도체에서 도금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방법을 사용을 하면 균일한 도금이 가능하고 도금층이 치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ABS 수지나 또는 폴리프로필렌 수지 같은 고분자와 또 다양한 종류의 세라믹 재료의 도금에 널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무전해 도금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판 물질의 표면에서 환원제의 산화 반응과 금속의 환원 석출 반응을 동시에 일으켜 금속의 미립자를 석출시킨다. 자, 이거는 무전해 도금의 이제 특징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전기 전도체의 표면에만 도금이 가능하다. 이 방법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금속에 석출되어 도금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예가 되겠죠. 복잡한 형상 또는 분말상의 재료 표면에도 균일한 도금이 가능하다. 이것도 무전해 도금의 특징이었습니다. 균일한 도금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리을 도금층이 치밀한 특징이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디귿, 리을.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구리의 전기 재련, 우리가 그 전기 분해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순수한 구리를 얻고자 할 때 이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구리에는 보면은 아연이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금속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불순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구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전기 분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황산구리 수용액
전해액에 이제 구리 이온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광석인 황동광으로부터 또 용광로에서 재련한 그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그 순도를 한 99.95% 이상까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는 구리는 이 양극 쪽에다가 장치를 하고, 순수한 구리를 얻고자 할 때 이 음극 쪽에다가 장치를 두고, 그러면 구리 이온은 여기에서 이제 계속 석출이 되고, 또 이 안에 전해액 안에 들어있는 이 구리 이가 플러스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음극으로 이동을 하면서 구리로 이렇게 계속해서 석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 이온들, 구리 이온, 뭐 아연 이온, 철 이온들이 이렇게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요. 그러면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구리 이온이 구리로 석출이 되는 그런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양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과 음극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을 보면, 이 양극에서는 각 금속들, 구리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이 각 이온으로 이렇게 산화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음극 쪽으로는 이 구리 이온이 이동이 되면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이런 환원 반응을 하게 되고, 나머지 아연 이온이라든지 철 이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리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구리로 석출이 되는 이런 환원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기 분해 재련을 통해서 순수한 구리, 즉 순도가 높은 구리를 생산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